솔직히 저는 러셀 크로우가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본 러셀 크로우의 영화는 미이라였습니다. 미이라는 제게 이별을 안겨준 아픈 영화이지만 한편으로는 영화 채널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든 계기가 되는 작품이기도 했죠. 어쨌든 관객들에게 최근 러셀 크로우의 모습은 아쉬웠을 것입니다. 다시 나타난 러셀 크로우의 모습은 여러모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작품 어닌지드에서 그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거구의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 정도로 살이 찔 수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거대해졌습니다. 건강이 염려되는 수준이죠. 물론 이 정도로 살을 찌우고 빼는 배우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스의 크리스찬 베일을 보면 알 수 있죠. 바이스 다음에 개봉한 포드 V 페라리와 비교해보면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러셀 크로우가 영화를 위해 살을 찌운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개되는 사진에서 보이는 러셀 크로우는 어닌지드보다도 훨씬 찐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하얗게 센 머리카락까지 더해져서 언뜻 보면 러셀 크로우라고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글래디에이터의 근육질 전사를 쉽게 연상하실 수 있습니까? 영화를 위한 증량인지 아니면 단순한 체중 조절 실패인지를 떠나서 다시 만난 러셀 크로우의 연기 자체는 그리 변하지 않았습니다. 급격히 증가한 체중으로 인해 전혀 다른 인상의 남자가 되었지만 러셀 크로우의 연기는 그 거대한 몸에도 잘 어울렸습니다. 오히려 영화의 캐릭터인 The Man,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남자의 모습에는 그런 육중한 체구가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영화 어닌지드는 단어 그대로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표현한 영화입니다. 거의 계몽적으로 보일 만큼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운전 매너와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적들이 나열되고 후반부 진행은 형편없을 정도이지만 적어도 분노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서는 성공한 영화라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영화는 B급 슬래셔 무비에 가깝습니다. 마치 할로윈 같은 영화를 보는 기분입니다. 그만큼 긴장감도 넘치는 영화죠. 영화 어닌지드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영화는 그 남자의 범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와이퍼. 남자는 한 주택을 가만히 노려봅니다. 그의 시선에서 살기가 느껴집니다. 그의 시선은 명확하게 범행 대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의 동공에는 범행 계획이 그려집니다. 남자는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있는 남자를 둔기로 쳐서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가져간 휘발유에 불을 붙여 집을 태워버리죠. 잔인무도한 살인과 방화를 저지른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다음날 뉴스에서 살인사건을 시청하는 한 가족, 레이첼과 아들 카일, 남동생 프레드 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이첼은 남편과 이혼을 했는지 별거 중이고 아들 카일을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합니다. 아주 오래된 볼보 자동차를 타고 두 사람은 도로로 나갑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죠. 영화는 오프닝에서 뉴스, 실제 자동차 사고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도로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교통사고들, 운전 중 부주의, 휴대폰의 사용, 졸음, 분노, 보복운전 등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레이첼은 도로 위에서 분노에 휩싸이죠. 저는 이 장면을 아주 주의 깊게 봤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 출근길 여지없이 막히죠. 어디 한 곳 공사라도 하는 날이면 짜증이 치솟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분노에 치우치면 시야도 좁아지고 생각도 좁아집니다. 밖에 있는 다른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들도 나처럼 짜증을 내고 있을 것이며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의 스토리가 하나씩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극은 그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레이첼 역시 화가 끓어오릅니다. 휴일에는 10분에 가는 거리가 평일에는 출근길에는 1시간이 걸리는 마법. 레이첼은 막히는 시내 도로를 참지 못하고 고속도로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아들 카일의 애처로운 반대를 모른 척하고요. 고속도로로 들어서자 시원하게 달리는 듯 싶었지만 여지없이 막힙니다. 이번에는 주차장처럼 막히죠. 분노는 더욱 치솟아 오릅니다. 늦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아들 카일은 이번에도 지각하면 정말 큰일이라고 말합니다. 엄마인 레이첼로는 더 발을 동동 구르게 되죠. 하물며 미용사로 일하는 레이첼은 최대의 고객인 데보라에게 해고까지 당합니다. 아침에 길이 너무 막혀서 시간을 못 맞추겠다, 20분쯤 늦겠다고 하자 그럴 거면 때려치라고 한 거죠. 레이첼의 분노는 폭주 직전까지 갑니다. 이 모든 비극의 이유는 바로 망할 도로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너무 좁게 만들고 다들 이기적으로 차를 가지고 나오니 이렇게 막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각을 하는 것이죠. 길만 안 막히면 이렇게 열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레이첼은 이처럼 계속해서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기만 합니다. 길이 막히기 때문에 열받는다. 그건 사실이 아니죠. 진짜 원인이 아닙니다. 카일이 지적하는 것처럼 레이첼이 늑장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늦잠을 자지 않고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나왔으면 될 일입니다. 일에 20분 늦는다고요? 20분 일찍 나왔으면 되는 일입니다. 길이 막히는 것은 핑계고 늦게 나온 게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레이첼은 외부로 분노를 표출하고 갓길로 달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분노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분노의 본질은 남 탓입니다. 분노는 남 탓으로 표출됩니다. 모든 불행과 실패는 나로 인한 것이 아닌 외부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화를 내고 폭발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짬뽕을 시켜 먹고 그릇을 내놓았다가 스텝이 엉키며 짬뽕 그릇을 밟고 넘어졌습니다. 덕분에 양말, 바지, 복도가 전부 짬뽕 국물 범벅이 되었죠. 그때 저는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대단했습니다. 왜 이 그릇을 여기에 놓은 거야? 라는 말이었어요. 너무 짜증나서 그렇게 내뱉고는 복도에 쏟은 국물을 치우며 차분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놓고 나는 어디에 화를 내고 있었을까? 아마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이 무척 비겁하고 얄팍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유명 게임인 롤을 하는 사람들은 남 탓을 운명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너무 화가 날 때는 남부터 탓하게 됩니다. 자신의 컨트롤이나 판단 미스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정글러가 제때 갱을 와주지 않은 탓입니다. 내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알아서 척하면 척 움직여줘야지, 그런 눈치가 없는 탓에 게임이 말린 것입니다. 결코 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분노가 지니는 성질입니다. 레이첼이 딱 그 모양이죠. 그런 레이첼이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저는 레이첼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녹색불이 되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픽업 트럭. 한국이었으면 1초 만에 클렉션이 울렸을 것입니다. 레이첼은 고민하다가 신경질적으로 클렉션을 울렸고 결국 옆으로 스치듯 지나가며 가운데 손가락도 올렸죠. 여기에서부터는 저도 레이첼이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질적으로 길게 클렉션을 누른 것, 가운데 손가락을 올린 것은 분명 과한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과한 건 아니지만요.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막혔을 때 레이첼은 뒤에서 다가오는 남자를 눈치챘습니다. 남자는 레이첼의 옆에서 차 창문을 내리고 퍽 신사적으로 말합니다. 생각에 잠기느라 신호가 바뀐 걸 몰랐다. 사과한다. 이제 당신도 내게 사과하면 우리는 가던 길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레이첼은 사과를 거부했고 남자의 분노는 레이첼을 향합니다. 문제는 레이첼이 건드린 이 남자가 바로 전날 아내와 아내의 애인을 때려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른 살인마라는 것이죠. 영화의 초중반을 장악하는 남자 러셀 크로우의 연기와 존재감은 대단했습니다. 남자는 미칠 듯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레이첼입니다. 그는 레이첼에게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도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분노하게 될 때 극단적으로 시야가 좁아지고 다른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오직 그에게 모든 신경과 정신을 집중하고 감정까지 집중하죠. 그렇기에 남자는 길을 막고 다른 차에 치이면서도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레이첼을 박살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야말로 폭주기관차 같은 분노 그 자체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 머리에는 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안톤 쉬거, 할로윈의 마이클 마이어스, 소우의 직소죠. 안톤 쉬거는 움직이는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의인화된 재난이죠. 어닌지대의 남자는 의인화된 분노입니다. 그는 마이클 마이어스처럼 우직하게
하지만 명확한 목표를 지니고 움직이며 다른 사람들의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직소처럼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그 교훈을 주기 위해 동원하는 수단이 살인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죠. 정확히 남자가 레이첼의 애인처럼 보이는 변호사 친구 앤디를 만나 그를 살해하는 장면까지 저는 이 영화를 긍정했습니다. 남자의 분노는 고삐 풀린 상태 그대로였고 앤디를 보는 순간 자신의 아내의 생각이 나 분노를 더 크게 터뜨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분노가 어디까지 치밀어 오를지 기대되기 시작했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남자는 앤디를 살해했다는 것을 레이첼에게 경고했습니다. 레이첼은 남자가 레이첼의 주변인 가족들을 노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레이첼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학교로 가죠. 놀라운 일이죠. 저는 여기에서부터 도저히 몰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이첼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요. 남자가 앤디를 죽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레이첼은 곧장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 노리는 것이 바로 자신이고 이 남자는 아들까지 노리고 있다. 자신은 남자의 휴대폰을 지니고 있으며 남자의 차 번호를 알고 있다고 신고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아들을 구하겠다고 학교로 가서 교사를 협박, 아들을 학교에서 데려와 차에 태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레이첼이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솔직히 카일은 엄마랑 있는 것보다 학교에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애초에 남자는 학교에 접근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학교에는 경찰이 배치되어 있고 CCTV가 있으며 언제든 남자를 제압할 만한 경찰 병력과 안전요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있고 외부인은 함부로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미 수배된 상태인 남자가 어떻게 학교를 침범하겠습니까? 차라리 카일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있는 동안 다른 방비를 해두는 것이 최선이죠. 영화는 긴장감을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리수가 영화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영화들이 공권력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 영화는 너무 심해요. 음식점에서 앤디를 죽인 이후에 남자는 바로 체포되어야 정상입니다. 미국이 무슨 치안력이 없는 나라도 아닌데 너무 심했죠. 영화 내내 경찰들은 너무나 무능해서 4명이나 살해한 살인범이 뻔히 도루를 질주하는데도 아무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레이첼과 카일이 남자를 쓰러뜨리니까 뒤늦게 우르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죠. 이 정도면 우리나라 졸작 영화들과 다를 게 뭡니까? 후반으로 진행하면서 남자의 분노를 이해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안톤 쉬거는 그 자체로 죽음입니다. 직소는 정신이 미쳐버린 남자고 마이클 마이어스는 그냥 정신병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남자의 분노는 이해하기 쉬워요. 남자는 신념이나 정신병이나 본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움직여요. 분노의 다른 본질은 휘발성입니다. 어느 순간 분노가 가라앉고 보면 무섭도록 냉정해지는 것이 사람이죠. 아무리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 순간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는 평정을 찾을 순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영화는 남자의 분노를 계속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설득력을 잃어버린 감정은 지루할 뿐입니다. 결국 관객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고 맙니다. 후반부 진행은 그야말로 삼류 스릴러 영화의 재탕이죠. 레이첼이 남자를 쓰러뜨리는 것도 어이가 없고요. 생각해보면 그토록 많은 무리수, 그러니까 남자를 전혀 잡지 못하는 경찰이라든지 레이첼이 주유소 편의점에 들리는 동안에 스마트폰을 훔치고 태블릿 PC를 꺼내서 차 및 숨겨진 공간에 숨기고 자신의 휴대폰까지 숨겨두고 위치 추적 어플까지 켜놓는 다양한 행위를 하는 분노 폭발 범죄자라는 것도 무리수죠. 이런 무리수를 던지면서 외치는 것이 안전운전이라는 메시지라니 답답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갑작스레 덤벼드는 차량, 싸움이 무서워서 클렉션을 누르지 못하는 레이첼의 장면은 그야말로 장대한 사족이자 자책골의 전형입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빵빵거리지 말고 조용히 다니자는 겁니까? 클렉션 누르면 싸움 나니까 그냥 좀 참으라는 메시지인가요? 운전하면서 마스카라로 속눈썹 치장하시면 안 됩니다. 휴대폰은 꼭 지니고 다니셔야 하고 주유소에서도 차문은 꼭 문단속 하셔야 합니다.
이 영화는 고작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반까지 좋았던 분노는 마지막에 러셀 크로우의 입으로 남 탓을 하는 것으로 잘 드러나지만 결국 그게 전부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다. 그러한 남 탓으로 이루어진 괴물을 표현하려면 보다 러셀 크로우에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레이첼의 삽질을 그리느라 정신이 없어서 결국 영화는 설득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죠. 분노를 표현하려다 안전운전 캠페인으로 전락해버린 영화 어닌지드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그래도 재미는 있어요. 중반까지는요. 후반부는 졸작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분노에 대한 영화의 해석은 좋았습니다. 모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표현이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교통사고를 묘사하는 장면들은 일품이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사고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했더군요. 심장 약한 사람은 크게 놀랄 장면들입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